백세관리 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지난번 제품 리뷰를 하면서 그때가 때마침 아이허브 20% 할인하길래 저도 몇 개씩 쟁인 것들이 있어서 재구매템도 살펴보고 이 제품들을 처음 구입한 분들이 계시다면 피부 타입별로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본드 제품은 제가 지난 세일에서 이미 쟁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0% 더 들었다 이럴 때 제가 보이면 사는 거예요. 일단 박스 하나씩을 열어볼게요. 처음에 조촐하게 비타민 D를 샀습니다. 가든 오브 라이프 바이라민 코드 라우 D3 2000IU. 지금 먹고 있던 게 이거예요. 5000IU 짜리가 하나 있고 2000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피검사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또 너무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서 100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아예 바닥도 아니고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햇볕 많이 받고 돌아다닌 날은 2000, 집에 있는 날 5000 이렇게 먹었는데, 백성님들 아시죠? 제가 브랜드를 돌린단 말이에요. 항상 한 브랜드만 먹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져 가니까 가든 오브 라이프 푸드 소스 비타민 D를 주문을 해서 이제 요거 한 병 먹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야죠. 이 제품도 제가 여러 번 재구매하고 있는데요. 퓨라도르 알로에 젤입니다. 이걸 피부나 두피 이런 데 다 발라줄 수가 있는데, 세븐 선데이즈 100% 알로에가 훨씬 좋은 알로에이긴 합니다. 그것은 재배지도 저희가 알 수 있고 좋은 알로에이긴 한데, 알로에 그 특유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너무 몽글몽글해서 바르기가 힘들다든지, 그 알로에 자체 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쓰다 말다 하지 끝까지 다 쓰게 되지가 않는데 반해서, 이건 라벤더 오일도 들어있고 이건 바르기가 편해요. 그 알로에 특유의 향도 없고 조금 더 이게 묽은 제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젖은 두피에 바르면 떡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알로에를 발라서 머리숱이 확 느냐? 그런 접근보다는 맨두피로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 두피도 얼굴 피부와 같이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털로 덮여 있으니까 피부 관리가 나쁘잖아요. 그럴 때 적당하게 뭔가를 발라줘야 하는데 너무 조그만 비싼 세럼을 쓰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을 때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알로에죠. 대용량이죠. 1차 보습 힐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알로에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사용감이 편하다는 면에서 매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계속 재구매하고 있고요. 바이라민 코드 비타민C 한때 품절이다가 재입고돼서 재구매를 했는데요. 아마존과 비교해서 아이허브가 20% 세일할 때는 아이허브 가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살 걸 그랬나도 싶고요. 바이오C를 먹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루에 하나를 먹다가 요즘에는 생각이 나면 저녁에 하나 더 먹어서 2개를 먹는데요. 이걸 제가 한 60대부터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바이오실이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콜라겐이 아니라 콜라겐 제너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 클로라인 성분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헤어, 스킨, 네일에 도움을 준다. 콜라겐 펩타이드를 매일 먹으면 좋은데 집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걸 먹을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펩타이드라도 먹던지 아니면 콜라겐 제너레이터라도 먹던지 뭔가 콜라겐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고 있어야 되는 지금 나이존이기 때문에 바이오실을 당분간 계속 먹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피부에 딱히 뭐 해주는 게 없고 제가 최근 한 병 다 먹었고 요걸 이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스틱 선크림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나가서 주책을 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나가려고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선스틱을 안 들고 돌아다녀서 어떻게 됐냐고요? 얼굴과 팔까지는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는데 다리를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 다리요 완전 지금 텐 됐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완전 색이 달라요. 이런 게 핸드백마다 들어가 있다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경우가 있어서 볼 때마다 하나씩 사고요. 이게 징크 옥사이드 거의 24%들은 미네랄이고 나름 신제품이라 요걸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스포츠 미네랄이니까
땀 흘릴 때 좀 더 잘 달라붙어 있을지. 눈에 흐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선크림 발라서 눈이 따갑다. 그러니까 그 선크림 자체가 케미컬이라 눈이 따가운 경우도 있지만 이마에 바르는 선크림이 이게 땀이 조금씩 나면서 은근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달라붙어 있을지 사용해 보는데요. 제가 쓰는 유세린보다 지금 용량이 작아요. 얼굴에만 쓴다고 해도 굉장히 금방 쓸 것 같은데 20% 할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어느 박스를 먼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위치 헤이즐을 재구매를 했고요. 지금 이미 2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병을 다 썼죠. 따로 지금 리뷰가 나간 상태인데 이걸 얼굴에 써서는 이렇게 다 바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 살이 겹치는 부분에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 방지하는 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땀띠가 난다든지 뭐가 오돌오돌 난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1차 소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애프터쉐이브로도 쓸 수 있고 두피 관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를 했을 때 땀 차는 부분 이런 데도 다 발라줄 수가 있어요. 이게 대용량이고 4불 6,000원 굉장히 저렴하지만 활용도가 100입니다. 살짝 긁혔을 때도 소독용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토너로까지 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성 피부라면 이걸 토너로 사용하고 바로 보습을 이어줘도 됩니다. 이 브랜드들 세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가 슈퍼마켓 제품이라 이 향도 들어있고 페녹시에탄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민감성 피부용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미 기존에 백화점 브랜드를 쓰더라도 향도 들어있고 페녹시에탄올 다 들어있는 걸 쓰자면 굳이 더 비싼 값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박스가 먼저였나 봐요. 이걸 제가 재구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세일할 때 더 사자. 보습 하이드레이팅 세럼도 하나를 더 산 거예요. 이건 로즈워터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위치 헤이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위치 헤이즐 자체가 알코올 역할을 하므로 화장품 배합을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알코올들은 또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제 페녹시에탄올 들었지만 일반 알코올들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민감성 피부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약간의 긍정자극 관리용으로 쓸 수 있고 이게 118ml면 거의 30ml 세럼 몇 개입니까? 치아젤 들어서 여름용으로 쓰기 완전히 괜찮아요. 많이 쟁였고요. 제가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쉐이 모이스처 쉐이버터 스틱입니다. 하나는 주로 목에 바르고 이제 급할 때 건조하다 그러면 이제 얼굴에도 이마 같은 데 발라줄 수 있고 하나는 손발용입니다. 침대 옆에 두고 자기 전에 제가 손발에 항상 발라요. 또 제 스틱 하나는 제 양말 신는 곳에 있어요. 양말을 신기 전에도 스틱으로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 손은 많이 씻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발의 건조는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리엘 오일 평소 쓰던 거보다 약간 라이트한 버전인데요. 이것도 20% 할인하면 아이허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 제품은 헤어 케어 루틴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4개 있죠. 초초 가성비 퓨라도르 비타민C 세럼인데 이건 아스코빅 애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코빅 애시드를 큰 병에 넣고 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효과가 없나? 이 아스코빅 애시드가 이렇게 공기와 섞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9몇 ml, 거의 30ml에 작은 용량이 나왔죠? 그리고 가격이 3불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럼 하나 가격이 딱 이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물론 이 제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이 들어서 오렌지 피로 이런 게 들으면 또 그런 게 피부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코빅 애시드를 가장 가성비 있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 또 이건 또 아마존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일 때 제가 4개를 샀습니다. 가족별로 하나씩 줘도 되고 이거 하나에 열면 금방 쓰게 팔다리 이런 데도 발라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킨 크림을 재구매했습니다. 제가 스킨 크림은 종류별로 다 돌아가면서 쓰고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일류 배합 크림으로는 이게 가성비 대비 정말 최고가 아닐까. 라프레리 시슬리 이런 크림보다도 이 피부에 편하면서 성분 좋으면서 건성 피부에 참 고마운 가성비 좋은 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량 대용량이죠. 가격 10불대죠.
이만한 제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이 어수선한 거를 정리하고 피부 타입별 루틴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스킨케어 루틴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오늘 하는 스킨케어는 대략적인 루틴이고 트러블 피부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 상태에서 루틴을 점검해 볼게요. 트러블 없는 일반적인 지성 피부의 경우 토너의 선택이 살리실산, 글리콜리산, 또는 위치 하젤이 있습니다. 위치 하젤 원액을 써도 되고, 또 여기 디킨슨에서도 토너 형태로 이렇게 포 퍼펙팅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지성 피부용 토너고, 토너 사용 후에 이렇게 클리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모공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세럼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이렇게 지성 피부 전문회사, 여드름 전문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쓸 수 있고, 골드본드 중에서는 이 힐링 센스티브가 가장 매트합니다. 이게 알로에 베이스이기 때문에 피부 진정도 도와주지만 이게 발랐을 때 싹스미고 약간 피부를 매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가 아닌 분들이 이 크림을 사용할 때는 얇게 바르고 수분이 증발되면 다시 레이어링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합성 색소 침착 피부라고 했을 때 보습 토너를 사용해 줄 수도 있지만, 각질에 문제가 없으면 약간 익스폴리에링 해주는 토너를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피부 타입별로 맞추셔야지, 글리콜산이나 위치에이지를 너무 세게 얼굴에 들이부었다가 또 너무 건조성 트러블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에 물 탄 듯한 순한 토너가 건성 피부에는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토너를 선택을 해주고요. 저가형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디킨스 제품 토너 세럼 섞여져 있다, 요거를 토너 단계에 바르고, 그리고 저녁에는 레티놀도 소량 함유된 이런 퓨라도르 비타민C 같은 것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보습이요, 저는 좀 1차, 2차, 3차 보습을 하는 편인데, 락틱 애시드와 비타민C 유도체 들어있는 이런 크림을 발라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라도 에어컨이나 힐러가 피부를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비타민C 로션을 팔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발라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 제품은 역시 시트러스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얼굴용은 아니고, 비타민C 크림을 듬뿍 바르고 싶다, 피부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퓨어 모이스처 대용량을 목과 팔과 이렇게 바디에 바르면서 얼굴에도 재도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화장실에 간다? 자동으로 다시 한 겹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른 1차 보습이 계속 피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합성 일반 피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건성 피부 루틴으로 가볼게요. 극건성이다. 그럼 토너는 일단 순한 보습용을 사용하거나, 킨슨 제품 하이드레이팅이지만 이건 역시 위치 하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헤이즐도 피부를 건조시킨다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제가 콜스 RX 세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다른 회사 제품보다 엄청 좋아서 아닙니다. 용량이 커서예요. 이런 에센스 타입 굉장히 묽은 종류를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를 안정시키고 나서 비타민C를 쓸 수도 있고, 비타민 E 오일을 쓸 수도 있고, 레티놀 세럼이라든지 트리트먼트 단계를 저희가 거치겠죠. 역시 1차 보습을 하고 보습을 바니크림으로 더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맞는다면 이제 저가 제품이기도 하고, 히알루론산 세럼을 따로 바르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를 중간 범퍼로 사용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도 건조할 경우에는 레티놀 크림으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히알루론산 크림을 바를 수도 있는데, 이 골드본드가 레티놀 크림이 가장 보습이 잘 돼서 이걸 바르면 아침까지 보습이 지속되지만, 이런 히알루론산 계열들은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크림을 다시 덧바를 수 없다 하면 비타민 오일을 한 방울 섞어서 유분감을 더해줍니다. 그럼 수분감에 유분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코팅이 돼서 다음날 아침까지 견딜 수 있는 보습이 되는데요. 또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저는 스킨크림을 발라줍니다. 이 스킨크림들이 오일들을 섞어 놓은 거라 유분감 있고 피부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유분크림을 발라주는 거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스킨케어는
초가성비 스킨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전체 세트를 다 사도 5만원 50불 미만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비싼 한 병에 20-30만원짜리에 비해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고급 화장품에 고급 성분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시실리, 샤넬, 라프레리 이런데 고급 허브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성분이 고급이고 화장품 배합 공정이 고급이라고 해서 그 스킨케어 결과까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이 더 좋을 수 있는 건 맞지만 피부에서 받아들이는 결과가 더 비싸게 나온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초저가 화장품으로도 최고급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킨케어는 어떤 제품 하나,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어떤 거 하나를 딱 사서 발랐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습이 필요할 땐 보습을 더해주고 진정이 필요하면 진정을 더해주고 각질 정리가 필요하면 각질 정리를 더해주고 오늘 각질 정리를 했는데 내일 또 생 각질 정리를 하면 피부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바르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것을 제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지금 스킨케어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스킨케어 루틴만 잘 찾으면 저가 제품으로도 최고급 스킨케어를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스킨케어 루틴의 예를 다룬 것이고 라니마우스 채널 여러 영상에 다양한 피부 타입별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 아닌 시청자가 너무 많다.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20%만 구독자이다.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7%의 시청자가 영상을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세요.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우리 생활과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